데카르트의 방법 서서를 읽고자 합니다. 읽는 책은 서두영이 옮긴 동서문화서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 데카르트 1부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설이 너무 길어서 단숨에 읽어낼 수 없다면 6부로 나누어도 좋다. 1부에서는 모든 학문에 대한 온갖 고찰이 설명될 것이다. 제2부에서는 저자가 찾으려고 했던 방법이 지니는 주요한 규칙이 설명될 것이다. 제3부에서는 저자가 이 방법에서 끌어낸 도덕적 규칙 몇 가지가 설명될 것이다. 제4부에서는 저자가 신과 인간 정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사용한 여러 가지 이유, 즉 저자의 형이상학의 기초가 설명될 것이다. 제5부에서는 저자가 탐구한 자연학의 여러 문제의 순서 및 특히 심장의 운동과 의학에 속하는 그 밖의 몇 가지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동물의 정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설명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부에서는 저자가 자연의 탐구에 있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을 쓰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가 설명될 것이다. 제1부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모든 일에선 좀처럼 만족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조차 양식에 대해서만큼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증거가 된다. 즉, 잘 판단하여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은 본디 양식 또는 이성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견이 저마다 가지각색인 것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성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여러 다른 길로 인도하고 또 다른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좋은 정신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정신을 잘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마음은 가장 큰 덕행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악행도 저지를 수 있으며 천천히 걷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고든 길만 걷는다면 달리는 사람이 고든 길에서 벗어날 때보다 훨씬 앞지를 수도 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정신이 어떤 점에서나 보통 사람보다 더 완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오히려 나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빠른 생각을, 뚜렷하고 어김없는 상상을, 풍부하고 또 물음에 바로 대답해주는 기억력을 갖고 싶어 했다. 나는 정신의 완전성을 만드는 것으로서 위의 여러 성질 말고는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들지 않은 이성, 즉 판단력은 오로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며, 이 점에서는 철학자들의 보편적 의견에 따르고 싶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갖는 여러 무유성 사이에만 더 많다든가 더 적다든가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개체의 형상, 즉 본성 사이에는 많고 적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도 수심치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매우 운이 좋다고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릴 때 벌써 어떤 길을 발견하여 그것으로 몇 가지 견해와 원칙에 인도되었고 그것들로서 나는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방법이란 그것으로 내 인식을 차차 증가시키고 조금씩 높여가서 마침내 나의 평범한 정신과 짧은 생애로서 나의 의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방법으로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서로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에서 언제나 자부보다 오히려 부심적으로 기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철학자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의 온갖 행동과 사업이 거의 모두 헛되고 무익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있어서
내가 이미 이룩했다고 생각하는 진보에는 역시 더 없는 만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커다란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일, 종교 이외의 모든 것 중에서 틀림없이 선하고 유익한 것이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택한 일이라고 감히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구리나 유리 조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일은 참으로 틀리기 쉽다는 것, 또 친구들의 판단이 듣기 좋은 것일 경우에는 사실상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서설에 있어서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지금까지 지내온 생활을 말하자면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져 저마다 판단을 내게 함으로써 한간에 떠도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알고 이것을 나 자신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수단으로 삼아 지금까지 늘 사용해 온 것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각자가 그 이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써야 할 방법을 여기서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의 이성을 인도하려고 애써 왔는가를 보여주자는 것뿐이다. 남에게 교훈을 줄 역할을 맡고 나서는 사람은 그것을 받는 상대편보다 유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긴다면 마땅히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하나의 역사로서 또는 희망하신다면 하나의 우화로서 제시할 따름이며 또한 그 속에는 모범으로 본받아도 좋을 몇 가지 일과 함께 본받지 않을 편이 좋을 것 같은 그 밖에 많은 것도 아마 발견되리라는 것을 물론 예상한다. 나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나의 솔직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여겨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있어요? 여기 천천히 걷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고등기만 걷는다면 달리는 사람이 고등기에서 벗어날 때보다 훨씬 안 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13페이지 첫째 문단 맨 마지막 부분에 천천히 걷는 사람이라도 고등길로만 간다면 이곳저곳을 벗어나는 사람보다는 훨씬 앞서릴 수 있다. 예, 천천히만 갔더라도 빠른 목표점을 향해서 쭉 간다면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데카르트는 진리, 진짜 있는 게 뭐냐를 딱 목표로 잡고 그걸 또박또박 걸어가는 혼자 공부를 쭉 혼자 공부해가는 그것이 막 여러 사람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막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리에 빨리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그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자기가 확신을 했죠. 이 뒤에 이제 내용이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공부를 다 섭렵했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자부를 하는 왜냐면 거의 천재 수준이어서 다 자부를 할 정도로 근데 공부를 다 해봤는데 확실한 게 없더라. 자기가 보니까 확실한 게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그런 거 다 그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경험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그 확실한 것을 찾아가겠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방법 소설에서 그래서 어떻게 그 확실한 것을 찾아갔느냐를 말하고 싶은 게 방법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 뒤에는 그걸 어떻게 했는가 방법을 써놓은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모든 학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찰을 해보겠다. 일부에서 지금 일부에서 그 내용이 자기가 모든 학문을 다 한번 봤는데 별게 없더라. 이 사람의 나름대로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법칙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법칙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것과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도덕이나 신, 그 다음에 자연과학, 뭐 이런 방법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방법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죠. 그럼 여기서 밑에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갖는 여러 우유성 사이에마다 완타를 증가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개체 형상, 즉 본성의 사이에는 많고 적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가 어떤 뜻이에요? 두 번째 지금 패러프리인데 처음 시작하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정신이 어떤 점에서나 보통 사람보다 더 완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그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다, 판단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쭉 얘기하면서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점에서는 철학자들의 보편적 의견에 따르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 판단력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 또 굉장히 판단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이성이 발달했다고 할 때는. 그치? 근데 과연 그런가 할 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앞에 이제 맨 처음에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 양식이 아까 이성이라고 했는데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 옳은 것 같아? 공평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가치나 그런 크기가 결정된다고 하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가장 어떤 확신, 공평하게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성을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자기는 이성을 가지고 쭉 사용해 보겠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 대부분의 생활은 이성만이 아니라 자기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누구의 말이나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성으로만 오직 이성으로만 생각해서 판단하겠다.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자기 가는 길의 방향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기존에 뭐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어떤 이전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살기도 하고, 또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데카르트는 오직 자기 생각, 그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 길만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사귀어. 그래서 또 그 친구 안 사귀려고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녀. 여기서 한 2개월 살다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오직 생각만 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도 안 사귀고 경험도 안 하고 이제 오직 생각만 하는 거지. 그렇게 살려면 진짜 힘들게 살겠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가장 확실한 걸 찾고 싶은 거야. 가장 확실한 것을.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을 찾고 그 이성으로 계속 발전시키면 뒤에 책 보면 우주론까지 펼쳐나가는 우주까지 다 자기가 생각해. 많이 생각했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자기가 신인 거지. 우주까지 자기가 생각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야. 엄청나잖아. 자기가
가장 기초부터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이게 처음 기초부터 하나씩 생각을 쌓아 올라가가지고 인간을 넘어서 세상 그 넘어서 우주까지 자기 생각으로 이제 다 생각해내는 거야. 그럼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은 자기는 아무튼 고민하고 증명을 확실한 것만 자기가 취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는 이제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데카르트가 했지. 그래서 결국 이성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근대의 시작이 바로 데카르트다. 이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주장한 일.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제 이 기초에 양식, 이성이 각 사람들에게 있다. 이 사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은 저 사람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는 그럼 어디서 잡을까? 이제 이 사람이 제일 고민했던 점이 그거거든. 내가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도 내가 그 말을 하면 오라! 아, 맞아. 그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야. 보통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그 가능성을 어디서 이 사람은 찾는가? 그래서 공평하게 가졌다고 분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후에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잘 깨달아서 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깨닫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눈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를 가능한. 그렇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누가 좋냐 하는 부분이 왜냐면 나만 데카르트만 혼자 생각해서 발전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 이해를 못하면 데카르트는 완전 사장되는데 데카르트가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맞네? 하고 막 받아들여. 데카르트는 혼자 엄청 열심히 먼저 말했을 뿐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맞네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런 어떤 연관성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이 각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다. 이걸 이제 데카르트는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성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런 이성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최고로 사용해 본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다. 처음으로 그렇게 막 이성으로 모든 걸 생각한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나의 솔직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여겨주리라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충분히 생각한 것을 너희한테 말하면 너희가 생각 잘했다라고 만족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또 질문. 그러면 이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거 싶은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자기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천재니까. 근데 이제 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게 핵심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의 이성을 인도하려고 애써 왔는가를 보여주자는 것뿐이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방법들, 뭐 다른 경험과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오직 이성으로만 다 쌓아 올리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그런 확신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 철학이 데카르트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이성이 모든 것의 판단 근거잖아.
그렇지. 지금도 데카르트의 후예들이야. 다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한다. 내가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할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이성이란 말이야. 이성. 그게 다 다르네. 데카르트의 그 방법론을 채택한 거지. 다 모든 사람 지금도.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방법론을 택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 이제 그거였어. 중세 시대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교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걸 오용을 한 거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야. 면죄부 같은 경우,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데 돈으로 죄를 사해주는 분은 아닌데 너희들이 돈을 내면 너희 죄가 사해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시대가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쪽으로 이성이 우리가 그러면 판단하자. 자유롭게. 자유롭게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해서 그 판단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넘어온 거지. 그 처음 시작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 그래서 근대 철학, 근대의 아버지, 시초라고 딱 데카르트가.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이 한마디 말을 하긴 이 한마디로 유명한 이제 말인데 생각하는 나, 이성, 생각하는 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받아들이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이 데카르트의 처음 고민을 접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맨날 놀기만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외워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따라가고 공중심리지. 이렇게 되면 데카르트가 지시했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오늘 전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내가 데카르트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이제 보여줄 것이다. 자신만의 세상을 살았다. 그렇지. 이성을 사용했다. 이성을 잘 사용했다는 거지,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살았다. 생각만 했어, 이 사람은. 밥 먹고 한 일이 주로 생각만 했어. 그래서 확실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간 사람이 데카르트다. 자기가 생각한 것들 중에서도 옳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많이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지적을 못 받았어. 왜냐면 아주 면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받고 있지.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옳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 모든 사람 생각이 다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성이 있나? 그냥 호르몬 작용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다. 첫 줄이 굉장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그 첫 줄이거든. 양식. 이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다. 이 사람은 이제 인간관이 그런 거야.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 거지. 생각하라고. 그렇지. 생각하라. 판단하라. 이게 이제 이상 오늘은 여기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라는 방법소설의 첫 문장이 가장 핵심 문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